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20입니다. 2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초하루네요. 올해는 2월달에 음력으로 윤달 들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윤달 들면 2월달에 윤달이 드니까 봄이 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 같은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봄이 깊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위가 늦게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탄생화는 개미압니다. 탄생석은 브라운 오닉스고요. 2월달 탄생석은 자수성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소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큰 사건, 사고나 기념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셨던 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하고 인연이 깊었던 스님입니다. 1913년 2월 20일 날 오셨다가 1983년 6월 15일 날 가신 오대산에 계셨던 스님입니다. 본가는 경주 김씨고 본명은 택성이고요. 법호가 탄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명은 김금택 이고요. 그는 고정과 역경에 능통하십니다. 스님은 전북 김제 만경에서 유학자였던 천도계 신자로 개종한 한일 독립운동가 을제 김홍규씨의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3살까지는 정읍의 증상교회 일파 차천자교에 있는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배웠고요. 1928년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득도하겠다고 결심한 후 1929년 충남 보령으로 옮겨 14세 때 충청도 기호학파 초대 유학자인 명함 최익현의 문화에서 이국종으로부터 사서상경을 공부했고요. 1934년 22살에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이후 3년간 묵원 참선의 용맹정진을 수행하고 15년간 오대산 동구밖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6년 6월에는 선교 겸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원사에 승려연합수련소를 설치했고 한한 스님 앞에서 금강경, 기신론, 법망경 등을 강의를 했습니다. 월정사 조실 오대산 연수원 원장으로서 승려들을 지도했고 1964년도 1971년까지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79년 늦은 봄 대학 여교수가 지인의 소개로 찾아와서 탄어 스님에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혼담이 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물어보러 스님을 찾아왔습니다고 하니까 스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내 같으면 하지 않겠습니다고 결론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몇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하는 날입니다. 지나서 바로 10월 26일이 지나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의 전화를 하기를 원했답니다. 12월 12일이 지나서는 자격이 없다면서 전화를 거절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승화 참모총장이 불교 신자였는데요. 당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머물던 탄어 스님을 종종 찾아뵙고 했는데 탄어 스님은 평소 정 총장이 자기를 찾아올 때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그렇지만 단 하나 본분에만 충실하면 된다. 나와 당신이 본분에 충실하기로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끔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 총장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댔죠. 그리고 얼마 후에 10월 26일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탄어 스님은 제자 원행 스님, 전번 총무원장 했던 원행 스님이 아닙니다. 다른 원행 스님을
그 자기 제자가 원행 스님인데 시켜서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에 전화를 좀 걸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걸으니까 연락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럼 직접 찾아가서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서 원행 스님이 상원사에서 서울까지 와서 참모총장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참 정성화를 만나거든 오대산에 한번 다녀가든지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전화라고 해서 원행 스님을 보냈는데 원행 스님이 참모총장 공간 앞에서 군인들이 막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내 총장은 탄하 스님을 못 만났죠. 이때 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전두환 일행들이 참모총장을 공간에다 가둬놓고 옴짝하지 못하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청당하고 아무 대화를 못하고 2달이 지난 뒤 12.12 군사 반란으로 정종화가 육군 참모총장이 전두환에 의해 육군 보양사령관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이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성화는 자신의 측근이었던 그리고 이제 정성화 강등에 있어서 군재판을 받고 영창을 가게 되죠. 그 영창을 가서 정성화가 군법사 1명을 월정사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탄하 스님한테 찾아뵙고 감옥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 탄하 스님이 강의한 화엄경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군법사 하나 시켜서 했더니 탄하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 말자 그 사람은 내 책을 읽을 자격이 없다. 가서 그 사람한테 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항상 맞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위치의 직분만 정확히 잘 지켜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 그 참모총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직분을 지켰으면 누구를 했어요? 전두환이 다 집어넣고 노태우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참모총장으로서 지 직분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그 12.16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전화를 통하다가 제자들이 보내가지고 하면 네 직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겠죠. 그걸 못하다가 전두환이가 자리 잡고 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감방에서 탄하 스님 화엄경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는 내 책을 읽을 자격이 없다.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나의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고 물더라고 전해라고 하면 책을 안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80년 10월 27일 범람이 일어나 우리나라 불교를 탄압하는 범람이 일어났죠. 그리고 정성화 총장은 그렇게 불자였는데 감옥에서 나온 뒤에 불교에서 캐톨릭을 개종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이 아호 1회라는 것을 탄하 스님이 지어줬답니다. 이 1982년도니까 한참 전이네요.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탄하 스님이 1회라고 지어졌답니다. 특이하게 모든 스님들은 각 선방 다니고 뭐 경력이 많습니다. 뭐 금강산 갔다 월정사 갔다 또 무슨 뭐 고려 하암사 갔다 뭐 전국에 해서 지방 선방 다 다니고 각 지휘가 있어서 총무에 무엇을 했다 이게 없습니다. 저기 탄하 스님은 그냥 상원사에서 출가하셔서 상원사에서 있으시면서 상원사에서 노력하고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평생을 수건했죠. 이때 유명한 한국의 학자 양주동, 내가 국보 1호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가서 탄하 스님 찾아뵙고 탄하 스님 강의를 들으니까 노자 강의를 듣고 노자가 살아와도 이 탄하 스님만 김의 노자의 그 강의가 안 될 거다 하는 칭찬을 했던 스님입니다. 1983년 6월 15일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수 71세 범납 49세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이고 지금은 지도자로 있고 요즘에는 그 여자들이 하는 골 때리는 축구 해서 재미로 오락 프로그램이 축구로 변이 됐던 프로그램에 골 때린 어떤 그 데서 그 감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석주 감독 1968년 2월 20일 출신 축구 지도자입니다. 현역 시절의 포지션은 수비수 미드필드였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축구팀의 감독이기도 하고 경상북도 함양군에서 태어났고요. 날카롭고 정교한 왼발 킥을 주무기로 사용해 왼발의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6월 11일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서 몰타와의 경기에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94년 피파 월드컵, 98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 특히 98년 피파 월드컵에서 2001년 5월 30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컨벤데이션 컵 프랑스와의 94번째 A매치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가 됐습니다. 2003년 4월 16일 일본과의 경기 하프타임에 은퇴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현재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 최정원입니다. 1971년 2월 20일 날 태어난 배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했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79년 일본으로 이민하여 아시아 일본 오사카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80년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온 뒤 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81년 MBC 드라마에서 아역 연기자로 첫 데뷔를 했고 84년 영화 대한민국 여인의 잔혹사 물레의 단역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 89년 연극배우로도 데뷔를 합니다. 1년 후 1990년 영화 꼭지단에 단역 출연하며 이듬해 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 이전하고 했습니다. 김구라 본명은 김현동이가 KBS 14기 공채 탤런트 시험을 봤으나 탈락의 고비를 마신 뒤 1993년 4월 SBS 공채 개그맨 2기로 데뷔하며 본인 최정원의 대학 동기인 김혜수가 박명수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시험을 봤지만 박명수는 탈락하고 92년 4월 SBS 공채 개그맨 2기 시험에서 탈락한 후 93년 4월 MBC TV 개그맨 콘서트 4기로 데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기 활동이 거의 없으나 SBS 좋은 아침과 MBC 기분 좋은 날을 비롯한 아침 교양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 이야기가 많습니다. 송종국입니다. 78년 3월 9일 전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오른쪽 미드필더입니다. 전 MBC 축구 해설위원도 역임했고 현재는 FC 안양의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명 출신이고요. 서울 명원초등학교,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2001년 부산 아이콘에서 입대하여 그의 K리그 신인상도 받았고 2002년 피파 월드컵 직후 네덜란드 에르디비시아 페노르트의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사상 최고액인 400만 달러를 받고 입단하면서 2002년 피파 월드컵 멤버 중에서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2000년 6월 7일 LG컵에서 마케도나와의 경기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히딩크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생겼을 만큼 히딩크 감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2001년 11월엔 크로아티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서 APEC 11월의 선거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2002년 피파 월드컵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맹활약하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예선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공격에 핵 루이스 피구를 이영표와 함께 완전 봉쇄했고 3, 4위전에 터키전에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폈습니다. 또한 당시 축구대표팀 필드 플레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표팀이 치른 7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여 풀타임 687분을 소화한 경기입니다. 2003년 김정아와 결혼했고요. 2005년에 이혼했고 2006년 12월 배우 박연수, 박입성과 재혼했고 딸 송지아, 아들 송지욱 두 자녀가 있었으나 2015년 10월 5일 박연수와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굉장히 여성관계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여자들 유혹에 그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많이 넘어가서 여성관계에 굉장히 산뜻하고 개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성관계들 때문에 두 번 다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루머가 아닌 실질적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알고 보니 2021년 7월 28일 어떤 방송에 보니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지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후에 불미스러운 소문을 피해서 식거를 하면 소문도 소문이고 실지도 실지여서 깊은 산 속에서 이동식 주택을 지어놓고 텃밭을 가꾸고 약초를 캐면서 혼자 반성도 하고 뉘우치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FC 안양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생활비는 조달하고 안양과 홍천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온 선수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양궁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양궁 선수입니다. 기보배입니다. 1988년 2월 20일 태어난 양궁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출신이고 광주 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광역시 소속입니다. 2010년 아시아게임 양궁 여자 단체전과 2012년 하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2관왕을 달성했죠. 개인전에서 금메달은 아테네 올림픽 이래 8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는 대표 선발전에 탈락해 참가하지 못했고 이때 잠시 마이크를 잡고 KBS에서 양궁 객원 해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에서는 2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개인전엔 준결승에서 장혜진에게 패 3, 4위전으로 밀린 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현역 양궁 선수로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 수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금메달 3, 동메달 1였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서울의 신문사 마케팅 부서 직원인 신랑 성민수 씨와 결혼을 올렸고 18년 12월 31일 첫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는 하계 올림픽에서 KBS에서 해설위원으로 담당하고 있고 지금 광주광역시 시청 양궁 선수 단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동선수 많습니다. 아버지, 딸이 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더구나 기계체조에서. 그러면 아시겠죠. 여홍철 마루운동 선수의 딸 여서정입니다. 2002년 20일 날 태어난 체조 선수죠. 2018년 아시안게임 여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고 2020년 하계올림픽 여자 도마에서 동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여서정의 동메달은 대한민국의 선수가 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종목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메달이죠. 1996년 하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체조 선수 여홍철의 자녀이기도 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빠와 딸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동경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바로 이 체조 경기를 해설을 맡았던 분이 여홍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 딸이 출전해서 운동하는 것을 KBS에서 여홍철 해설원이 다 딸을 해설을 하고 있을 때 동메달을 따는 순간 해설위원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보고 보았을 겁니다. 딸과 아버지가 부녀지간에 메달리스트가 된 한국의 최초의 기계체조 메달리스트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곁에 왔다 가신 분입니다. 오늘 또 가신 분입니다. 용성 스님입니다. 1864년에 오셨다가 1940년 가셨습니다. 3.1운동 당시 불교의 역할을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히 용성 스님은 만해의 권유로 3.1운동 직전 3.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 것을 제안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들 실질적인 3.1운동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용성 스님은 54세였고 만해 스님은 40세였습니다. 용성 스님은 근세 한국 불교의 현대화에 대중화에 앞장선 큰 스님이었어요. 일제의 전통 불교 죽이기에 앞서 항일 불교 운동을 일으켰고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참불가를 보급하는 등 포교에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3.1운동 당시 종교인 대표 33인이 애초 작성한 탑골공원에 가지 못하고 인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만 낭독하고 헤어져 버리면 독립운동이 전국민적으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화관 기생들을 시켜서 독립운동가 33인이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신발을 벗어놓거든 두루마기하고 신발을 모두 감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를 본인도 그 참석해야 되니까 자기 제자 동현 스님을 시켜서 옷을 감추면 도망을 못 가잖아. 그래 놓고 바로 독립선언서를 읽으면 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기 바로 태화관 주위니까 여기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여기 다 있다 신고해라 총독부에다. 이래서 총독부에 신고를 하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몽땅 거기에 있던 33인인데 그때 28인이 모였죠. 몽땅 한 자리에서 체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한 후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스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평생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정토회라고 전국에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전국의 법문을 전하고 있는 법륜 스님 모시는 분 없습니다. 법륜 스님이 바로 용성 스님이 법륜 스님 증조부가 되니까 바로 용성 스님의 증손자가 법륜 스님이 되겠습니다. 용성 스님의 바로 제자가 동현 스님, 그 다음에 도문 스님. 도문 스님은 여기 강남구에 지금 계시에 스님이고 그 도문 스님의 제자가 법륜 스님이 되겠습니다. 기다림 있었던 김은 싱겁게 키만 크지만 그래도 있었던 김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세상에 키 크고 싱겁지 않으니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이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멋쟁이에요. 건들건들 걸을 때는 매력이 넘쳐요. 키다리 미스터 김에게 난 홀랑 반했어요. 이 노래를 5, 60대 되는 분, 안 불러본 분 없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분 이금입니다.
본명은 이대금이고요. 1940년 9월 15일 경남 창원시 출생이고 2007년 2월 20일 사망한 가수입니다. 1959년 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 첫 데뷔한 그녀는 이후 1960년대에 본격 가수로 활동합니다. 2007년 2월 20일 뇌출혈 합병증에 의해 사망했죠. 향년 68세로 대표곡은 키다리 미스터 김이 있고 한국 최초의 팬클럽을 보유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수였습니다. 오늘 또 하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고 나이가 들으시면 음악을 큰 소리로 틀고 들으시면 돼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렸으면 귀에 들어가면 파동을 칩니다. 그럼 내가 활동을 합니다. 내가 들지 않고 그냥 틀어마도 귀로 들어오니까요. 뇌는 활동을 합니다. 뇌 활동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차분하고 찬찬한 노래보다가 이거 빠르고 템포가 빠르고 리듬이 오가고 요새 얘기들 하는 꺾기처럼 이렇게 기교가 있는 것. 그래야 안에서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크처럼 부드럽고 느린 것은 어린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뇌 활동에 그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뇌 활동을 빨리 하니까 말도 빨리 하게 되는 거, 소리도 빠른 거, 템포도 빠른 거, 노래도 템포가 빠른 거 크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뇌 치매 활동,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상하리만큼 속에 생겼던 불포화 산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에 있어서 경쾌한 음악 들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마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